안녕하세요. 오늘은 캘리그라피를 활용한 책갈피 만들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캘리그라피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작품 중에 액자도 있고 엽서도 있고 그리고 양초에 하선지에 작업을 해서 이렇게 열로 입히는 양초도 있고요. 요즘은 보니까 텀블러도 그 겉에 그 종이에다가 글씨를 써서 나만의 텀블러를 만들 수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은 간단하게 책갈피 만들기를 할 건데요. 그 글자 수가 좀 적으면서 간단하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이 만드셨을 때 만족도가 좀 많이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책갈피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어, 뭐 붓펜을 활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일반 펜으로도 만드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잠깐 소개해 드렸던 워터 브러쉬, 아쿠아 브러쉬로 수채 물감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저희 애기가 만든 건데요. 제가 작업하고 있으면 옆에서 같이 만드는데, 간혹 캘리그래피를 하시다 보면은 글씨가 저는 악필이라서 조금 걱정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캘리그라피에는 개성 있는 글씨들이 더 멋진 것 같거든요. 모두 이제 획일적인 글씨보다는 나만의 글씨가 있다면 저희에게는 이렇게 스티커나 테이프들이 있으니까 요거 활용을 해서 데코를 하셔서 충분히 꾸미실 수 있으니까 항상 자신감을 가지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책갈피를 만들기 전에 종이는 저는 오늘 수채화로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두꺼운 엽서지를 준비했어요. 수채화용 엽서지가 보통 조금 종이가 좀 두꺼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 엽서지를 가지고 사이즈를 재단해 줄 건데요. 칼로 그냥 이렇게 자대고 그으셔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다이소에서 요 재단기를 팔더라고요. 근데 종이 자를 일이 많다 보니까 하나 구입했는데 생각보다 아주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재단기로 재단을 해서 이렇게 2개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조금 길이가 기니까 이 정도만 더 조정해 줄게요. 자, 종이가 이렇게 준비가 되셨으면 저희가 여기다가 나중에 끈을 달아야 돼서 펀치로 구멍을 이렇게 보시고 센터 이렇게 책갈피를 만들 수 있게 기본 종이가 준비가 되었고요. 또 나중에 그 보통 끈을 달아 주시는데 요거는 다이소에 가시면 집게랑 같이 있는 막끈이 조금 있는데 공예용 막끈을 아마 좀 큰 문방구에 가시면 막끈, 황막끈 해서 벌크로 말려져 있어서 아마 파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입하셔서 나중에 다 작업하시고 끼워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워터 브러쉬를 물기를 조금 정리한 후에요. 괜찮은 색상을 저는 청록색을 해볼게요. 물감을 묻히셔서 혹시 물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휴지에다가 농도를 조금 물을 조절을 하셔서 위치를 잡으시고, 저는 여기 조금 앞쪽으로 써보겠습니다. 글씨를 크고 작고 그리고 획을 두껍고 얇고 요런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캘리그라피가 좀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들어갈 것이 구도. 글씨가 너무 떨어져 있으면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지? 한눈에 들어오지를 않거든요.
띄어쓰기가 잘 돼 있으면 이제 책 같은 경우는 잘 읽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캘리그라피는 일종의 약간 그림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너무 뚝뚝 떨어져 있으면 어, 멋져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붙여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색은 초록색에 파란색을 조금 더 섞어서 역시 농도 조절을 하시고, 혹시 집에서 사용하실 때 잉크 아니 물감이 많이 묻어 있으면 이런 우유백 같은 거 활용하셔서 물통으로 활용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 씻으셔가지고 티슈에 물을 조금 더 조절을 하셔서 물감에 색을 뺀 다음에 다음 색을 칠하시면 됩니다. 물이 조금 많으면 색깔이 옅어져서 살짝 물감을 묻혀서 이렇게 씌워주고요. 요거는 마르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찍어서 닦아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르면 그냥 그 상태로 번지지 않고 손 대지 않으면 잘 마르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적어줬어요. 수채화니까 뭐 수채화 색깔 다른 걸 입혀서 그냥 데코를 스티커 말고, 저는 매일 자주 쓰는 게 하트니까 하트로 이렇게 꾸며주셔도 되고요. 많으면 조금 물기를 없앤 다음에 갖다 대면 얘가 물기를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조절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적어서 이걸 말리신 다음에 저는 그냥 이렇게 저작권 표시를 또 작가인 척 적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좀 마르게 되면 저는 요쯤에다 이렇게 적어 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근으로 얘는 조금 말라야 되니까 두고요. 이미 완성된 거에다가 한번 끼워 볼게요. 이렇게 반 접으셔서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끼우시고, 이렇게 끼우셨으면 요 사이에 요 남은 줄을 이렇게 빼주시면은 이렇게 딱 길이 조절은 여기 자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캘리그라피 책갈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얘는 조금 말리도록 두고, 수채화가 조금 부담이 된다고 하시면 그러면 그냥 일반 펜 글씨로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펜 글씨로 하실 때는 일단 요 글씨로는 숫자가 글자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조금 멋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멋진 문구가 있는지 좀 찾아볼게요. 찾다 보니까 여기 생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작가님이 작품 올리신 거 보니까 책도 내셨나봐요. 이 중에서 저는 이 문구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먼저 아껴주세요. 그래서 요 작품을
임서하실 때는 작가님 작품에 최소한 좋아요와 보면 여기 보시면 퍼가도 되는지 혹시 안 되는지 적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하시고 이분은 따로 여기 글에서는 말씀은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좋아요만 누르고 제가 임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 쓰고 이분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셨는데 저는 오늘 스티커로 그냥 데코를 해볼게요. 요거는 제가 어디서 난 스티커인데 애기들 스티커인데요. 이 중에 그냥 아이들도 은근히 스티커를 많이 사거든요. 그런데 스티커 정리가 안 돼서 막 처음에만 몇 두 개, 한두 개 쓰고 나서는 다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러면 엄마들이 잘 킵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하고 부지개가 될까요? 우와,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부지개고 됐어요. 그리고 여기가 조금 허전한 것 같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럼 한번 여기 입을 이렇게 요 이파리도 자꾸 연습하시면서 그리다 보면 느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려봐 보세요. 허전하면 이렇게. 여기도 있네요. 그러면 요거는 저는 초록색으로 해보겠어요. 여기도 작가님이 본인 필명을 적어주셨나봐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따라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줬어요. 물론 원작자인 작품보다는 못하죠. 저도 이제 제가 글씨가 있다 보니까 보고 따라 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글자에만 집중을 하면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데코레이션으로 같이 꾸며 보시면 저는 충분히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글자 간격이랑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많이 티가 나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구도도 그렇고 획도 그렇고 쓰시다 보면 천천히 조금씩 늘어나실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막 획이 필압이 막 이러다 보면 재미가 없고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걸로 이렇게 작가님들의 작품을 임서를 하시면서 여기서 조금씩 변형해 보고 조금 더 글씨도 여기서는 이렇게 써볼까?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아마 충분히 좋은 작품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캘리그라피를 활용해서 책갈피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많이 연습하시고 정말 중요한 거는 나도 작가야 하는 생각으로 자꾸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캘리그라피 좋은 점이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좋은 글귀들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한 번 더 적으면서 새길 수 있는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도 한 번 더 가다듬게 되고, 기분이 안 좋거나 또 우울할 때, 자존감이 또 낮아질 때, 이렇게 작품 한 번씩 이렇게 만들고 나면, 좀 뿌듯한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는 이걸로 작가가 될 거야. 그리고 뭐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회를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제대로 된 강사님을 찾으셔서 연습해서 배우시는 게 맞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소소하게 집에서 여유 시간에 그냥 하나하나 조금씩 나만의 취미를 개발해 간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괜찮은 취미 같아요. 그러니까 독학도 충분히 가능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걔 중에는 뭐 독학은 절대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망한다. 뭐 독학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말아라. 막 그런 영상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글쎄요. 꼭 굳이 그렇게 작가가 될 게 아닌 이상은 정말 이렇게 조금씩 한 문자씩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유튜브라든가 이런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셔서 글씨도 따라 쓰시고 수채화도 보면 자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이렇게 접목을 하셔서 글씨와 수채화 이렇게 해서 충분히 나만의 작품을 만드실 수 있고 나만의 글씨체를 가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끈기, 그리고 자신감인 것 같아요. 오늘도 멋진 작품 하시고 자존감 뿜뿜 올리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어설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